방법을 잘 익혀놔야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깡통 차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추세 박스권. 저번에 추세 우리 얘기했잖아. 맞아요. 네, 이번엔 박스권에 대한 얘기인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이다. 그게 무슨 얘기고 차이점이 뭔지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거든. 한 10년 넘게 지수가 그 사이에 갇혀 있어가지고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었지. 사실 추세 박스권 이거는 한 끗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당 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보통 추세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잖아.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주가가 앞선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전 저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거지. 하락 추세는 그걸 반대인 거고, 박스권이라는 거는 주가가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뚫지 않고 일정한 저항선이나 지지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구간, 요걸 뜻하는 거지. 전고점에 다가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지고 전저점에 다가갈수록 기다렸던 매도세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계속 횡보하는 거지. 보통 횡보한 박스권에서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탈이 나와주거나 돌파할 때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돌파가 이제 추세를 만드는 진짜 돌파일 때도 있고 잠시 신고점이나 뭐 신저점을 찍고 다시 되돌아오는 가짜 돌파일 때도 있다. 시장 상황이나 재료 같은 걸 같이 잘 분석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추세나 박스권은 사실 둘 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좀 군중심리 같은 거거든. 군중이 매도세를 따르면은 주가가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고, 매도세로 몰리면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군중심리를 동반한 강력한 추세는 그렇게 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시장에는 변수나 리스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 안에서 목적 없이 서성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지. 오늘은 뭐 사야 되나 막 이제 기웃거리는 거지. 전데요? 그치. 나도 그래. 맨날 아이씨 뭐 사지 말. 그래서 그런 장에서는 매수세, 매도세가 힘이 비슷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박스권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부분 박스권 장세가 일반적인데, 그래서 낭만이 생긴 거야. 한국 주식시장이 낭만이 있어서 박스권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추세가 만들어지다가도 이제 꺾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이슈에 주가가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유난히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시장이 혹은 어떤 종목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지금은 박스권이다, 이걸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0% 확실하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주식엔 뭐든 100%가 없다는 걸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몇 가지 신호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아니면 특정 종목이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지 유추해볼 수는 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거 아니야 주가가. 근데 상승할 때 전고점보다 높게 상승하고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찍을 때도 전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차트가 우상향하는 그림이잖아. 이게 계속되면서 이제 주가는 오르고 거래량은 계속 나와주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도 똑같은 거고, 반대로 고점이랑 저점이 조금 불분명하고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맞고 꺾이는 게 이제 반복된다 그러면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은 이제 이동평균선 막 이렇게 그어놓는 거 있잖아. 차트를 보면은 5일선, 뭐 11선, 21선 이렇게 막 있잖아. 이평선이 정배열인데다가 이평선 상으로 전고점을 넘기고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가까운 이평선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또 반등하기도 하고, 주가 위에 이평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가 천장인 것처럼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고 또 시도를 하거든. 그래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랑 같이 보면서 주가가 이평선 근처에서 머무를 때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잘 관찰하면은 지금이 추세인지 횡보인지를 조금 더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뭐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대체? 싸사 비팔. 무슨 말이에요? 네. 사이트 사서 비싸게 팔아. 싸사비팔. 싸사 비팔. 질리네. 욕하는 줄 알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싸사비팔. 조떼꾸알. 비슷한 거지. 조떼꾸알, 싸사비팔. 싸사비팔 비슷한 말이야. 보통 어떤 전략을 가지고 거래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래서 매매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게 보고 그동안 물량을 모아가면서 상승 추세를 기다릴 거라 그러면은 우선 가지고 있는 비중을 얼마나 분할해서 살 건지 좀 정해야 돼.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도주를 고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용할 테니까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질 거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 손실 제한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0% 50%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모아가는데 주가가 밑으로 3% 4% 이탈했다고 전량 손절하고 그러면은 상승 추세를 다 누릴 수가 없잖아. 그 전에 물량을 다 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얼만큼 조정 기간을 줄 때 내가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릴 거다라는 기준도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상승 추세가 오지 않거나 꺾인 게 확인되면 그 시점에서 다 털고 나오겠다, 그런 손절 계획도 중요하겠지. 반대로 박스권에서 거래할 때는 조금 더 민첩하고 역동적으로 거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래량이 많은 시장 주도주에서 거래해야 진입하거나 이제 빠져나오기 조금 쉬운 것 같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지션의 규모를 전략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탈출 플랜도 확실해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손절 라인, 익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계획한 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에 제일 쉬운 거는 계획하는 거거든. 근데 이행하는 게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행은 되게 쉽게 하잖아. 두 개를 거꾸로 해야지. 그래서 보통 짧은 시계열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익비를 3대1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할 때 7, 8%의 수익을 기대하면은 반대로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잠궈 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번 거래해서 절반만 성공해도 수익이 쌓이니까, 물론 절반 성공하려면 진입 타이밍도 정확해야 하고 분할매매 잘해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낭만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노는 법을 잘 익혀놔야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깡통 차지.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걸 잘 이해하면은 한국 주식 시장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장이어서 좋은 기회가 많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계속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지. 그럼 궁금한 게, 제가 차트 보다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승 추세로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추세를 어떻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모든 시간 단위별로 주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드라마틱한 그림은 자주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트레이딩이 조금 어려운 게 그런 이유고, 너가 말한 것처럼 일봉에서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서 진입했는데 특정한 가격대에 도달하면 주봉에서 박스권이라고 판단하고 이익 실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꺾인단 말이야. 그럼 일봉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저항을 막고 되돌아오면서 반대로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분봉이랑 5분봉, 10분봉끼리 서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서 더 위험한 거고, 예전에 바른다는 그 진영이라는 친구 있잖아. 우리 채널 나와서 한 얘기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지. 그 친구가 말한 게 5분봉, 10분봉, 일봉, 주봉 이런 시간 단위별로 다 같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도전하는 매수세가 겹치는 자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 타이밍이 매수세가 가장 세거든. 물론 마찬가지로 매도세도 가장 세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주의해야 하기도 하지.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간 단위별로 추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거잖아. 그럴 땐 개인적으로 내가 주로 보는 시간 단위보다 큰 시간 단위에서의 추세를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대체로 더 긴 시간에서의 추세가 더 힘이 세거든. 시장 참여자도 더 많고, 우리 나무보다 숲을 보고 거래해야 된다고 하잖아. 너가 예로 든 것처럼 일봉에서는 상승 추세가 보이는데 주봉에서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면은 나는 일단 주의하고 관망하거나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트레이딩하는 편이야. 상승 추세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 물론 재료가 좋고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게 보이고 한동안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진입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주식이면 1, 2주 지나서 주봉으로도 상승 추세를 그릴 거고, 그게 눈으로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거든. 말 그대로 상승 추세의 시작이니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이걸 이해하고 시장이 대부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거래하는데, 주식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조금만 상승이 나와줘도 막 꿈을 꾸는 거지. 2배 가나 10배거 가나 차 뭐 사지? 그런 고민하는 거지. 그 생각보다 뻔한 말이긴 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보라는 게 진짜 주식시장에 좀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더욱. 물론 진짜 숲이라고 하면은 막 이제 글로벌 매크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채널의 특성상 이런 정도의 규모, 국내 시장 안에서 이야기, 그 정도에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